올림푸스 78쪽 원의 방정식. 칠판 지울 동안 잠깐 한번 읽어보고 계세요. 자, 가봅시다. 앞에 봅시다. 원의 방정식이에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그러면 일단 원의 정의가 뭔지부터 봐야 되는 거거든. 원의 정의는요, 한 점으로부터 오케이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혹은 모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그림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점이 있을 건데 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컴퍼스를 이렇게 찍었다라고 하고 이렇게 쭉 같은 거리에 있는 애들을 돌려주면 원 모양이 나올 거라는 게 보이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원이라고 얘기할 건데 우리는 얘를 가지고 좌표평면, 즉 x축, y축, 1, 2, 3, 4분면이 존재하는 이 좌표평면으로 보내보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이 한 점을 a, b라고 하고 이 원을 구성하고 있는 점을 x, y라고 하고, 그러면 이 원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인 r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x, y의 정체가 뭐냐? 좌표 평면으로 생각했을 때 a, b로부터 x, y까지의 길이, 이게 지금 두 점 사이의 길이인 거고 그게 반지름이 되는 거, 이게 지금 이 하얀색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트 있는 거는 별로 보기가 싫으니까 양변을 제곱해가지고 x-a의 제곱에다가 y-b의 제곱을 더해주면 반지름의 제곱이 된다 라는 식으로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정의에서 얘기했었던 이 한 점을 우리가 원의 중심이라고 얘기하고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이 거리를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원방에서는 중심하고 반지름이 매우 중요한데 이 식을 봤을 때 그럼 중심을 구해보면 a, b가 될 거고 반지름이 r이 될 거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실수하는 포인트가 여기거든. 반지름은 r의 제곱이 아니라 r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식을 좀 적어보면 x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y-1의 제곱을 더했더니 4가 나왔다. 그럼 얘 지금 원의 방정식의 형태인 거고 중심이 마이너스 2, 1이 되는 거고 반지름이 4다라고 적어버리면 틀리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되시겠어요 이거?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 원방을 봤을 때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도 있는 건데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자, 중심이 1,2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의 방정식을 세워봐 라고 하면 x-1의 제곱에다가 y-2의 제곱을 해주면 r제곱이니까 9다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특별한 원이 하나 있는데 단위원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가보자. 이렇게 라고 하면 얘는 지금 중심이 몇 콤마 몇인 걸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0,0인 거 보이세요? 찬영아 보여? 네.
그래서 얘 중심이 0,0인 원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겠죠.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의 형태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기표 1로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인 건데, 자 그럼 원반 기본형이 뭐고 표준형이 뭐고 일반형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기본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긴 원방을 기본형이라고 할 거고, 표준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긴 걸 표준형이라고 할 거고, 일반형은 항상 표준형을 전개해가지고 늘어뜨려 놓은 형태거든. 그럼 얘는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일반형으로 원이 문제에서 제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얘를 보고 아 이거 원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원에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던 중심하고 반지름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 자, 얘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0,0이고 반지름이 r이고, 그럼 얘는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이고, 얘는 기본적으로는 일반형은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는 건데 중심만 물어봤다. 예를 들어 문제에서 반지름은 물어보지 않고 중심만 물어봤으면 바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중심은 바로바로 갈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반지름은 뭐 책마다 적혀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건 외울 거 아니에요. 해서 여기까지가 일단 원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개념들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셨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수상을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면 많이 봤었던 내용들이고 별로 어렵지는 않은 내용들이지. 근데 오늘 원의 방정식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 기본적인 개념부터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개념을 이해한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도연아, 이거는 좀 들어줘. 봐봐.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원 위에 점 2개가 주어지면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까? 없지. 왜 없을까요? 중심이 없어. 중심이 없으니까. 그렇게로는 조금 대답이 살짝 애매할 것 같아. 이게 기하적인 관점이 있고 수식적인 관점이 있거든. 그러니까 저 두 개를 지나는 거 아니에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딱 하나로 구할 수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저 두 개가 다른. 서로 다른 점이에요. 뭐 예를 들어 1,1이랑 뭐 3,2라고 주어진 거예요. 구할 수 있다면 왜 구할 수 있고 구할 수 없다면 왜 구할 수 없을까? 여기까지만 배우고도 이게 이해가 되셨다면 이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 네요. 기하적인 관점에서야 아니면 수식적인 관점에서야? 그림의 관점에서야 아니면 수식이요. 수식에서. 왜죠? 일반형에서 저희가 구할 때 구해야 되는 수가 3개인데 오케이. 점은 2개. 일단 수식적인 관점부터 가볼게. 제가 기본형이면 구할 수 있을 거거든. 근데 기본형이라는 근거가 아직 없죠. 그냥 두 점이 좌표가 주어졌을 뿐이야. 그러면 표준형이나 일반형으로 구해야 되는 건데 표준형의 문자가 몇 개예요? A, B, R 3개지. 근데 점이 2개밖에 안 주어졌으면 관계식이 2개니까 못 구하겠죠. 일반형도 마찬가지야. 하나, 둘, 3개니까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수식적으로 구할 수가 없으면 기하적으로도 그릴 수가 없어야 되고, 거꾸로 기하적으로 그릴 수가 없으면 수식적으로 구할 수가 없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게 기하적으로 의미하는 게 뭘까요? 두 점만 주어졌을 때는 원의 방정식을 하나로 정의할 수가 없어. 무슨 뜻이야 그게? 그림상으로 생각했을 때 무슨 뜻일까요? 삼각형들.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다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직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조금 어려우신 것 같은데 직선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컨디션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로 한 점하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두 점하고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물론 이건 두 점이 주어졌을 때랑 비슷한 거긴 한데 x절편이랑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직선을 잡으면 이런 식으로 잡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직선에서는 미지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조건 두 개가 있으면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한 점과 기울기가 있으면 수식적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고, 두 점이 있으면 또 수식적으로 직선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 x절편이랑 y절편이 있으면 수식적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럼 기하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어떠한 점을 지나면서 얘가 x축과 이루는 각도가 60도래 라고 하면 그릴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수식적으로 구할 수 있으면 기하적으로도 하나밖에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도 마찬가지로 딱 하나밖에 못 그리겠지. 그래서 수식적으로 하나로 정해지는 거고, x절편, y절편도 마찬가지. 얘가 x절편이고 얘가 y절편인 직선은 딱 하나로밖에 정의가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지금 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두 점이 주어지면 이거는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무수히 많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특정한 두 점이 주어지면은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 지름의 양끝점,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졌을 때에는 두 점임에도 불구하고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거든. 왜 구할 수가 있을까? 지름의 2분의 1이 반지름이죠. 그 다음에 지름의 중점이 중심인 거잖아. 그래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야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지면은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유형식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는 안 나오거든,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하면 모두가 다 맞추는 문제인 거야. 그 다음 그러면 아까 그거의 연장선으로 세 점이 주어지면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또 물어볼게. 좌표 평면 위에 아무렇게나 세 점을 찍어도 그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이 존재할까? 네. 직선에서는 아무렇게나 두 점을 찍어도 같은 두 점만 아니기만 하면,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지면 직선이 무조건 하나가 정해지죠. 네.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점이 주어지기만 하면 무조건 그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존재를 할까? 예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세 점 중에 두 개가 직선을 세 점이 직선을 이루면 구할 수. 오케이. 찬영아, 너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요. 왜 도현이 말에 흔들렸어? 아니 만약에 한 직선이 있는 게 아니면 삼각형을 그린다면 삼각형을 그치. 구해서 그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세 점이 찍히면 일반적으로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존재를 반드시 하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 세 점들이 만약 한 직선 위에 있어. 그렇게 되면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존재하지 않는 거고, 존재하지 않으니까 구할 수가 없는 거야. 되시겠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수식적으로 되게 많이 배웠거든. 뭐 기본형으로 주어지면 중심이 저렇고 반지름이 저렇고, 표준형은 어쩌고 일반형은 어쩌고 저쩌고. 근데 기하적인 부분이랑 수식적인 부분이 서로 같이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오늘 내가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줄 거거든. 그랬을 때 이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가져가지 마시고 왜 그렇게 푸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직선에서 일반형은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 A, B, C에 아무거나 때려 넣잖아. 뭐 마이너스 하라고 합시다. 아무 숫자나 때려 넣어도 다 직선일까 얘? 맞아요? 맞다고 생각해? 아무 숫자나 다 때려 넣어도 직선일까? 아닐까? 0 빼고요. 0 넣으면 직선이 아닐까? X랑 A랑 B 둘 다요. 오케이. A랑 B에다가 둘 다 0이 들어가면 직선이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아무거나 다 때려 넣는다고 직선이 되는 건 아니네. 방금 말했잖아. 0, 0, 4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거 직선 아니죠. 오케이? A랑 B 둘 중에 적어도 하나에는 0이 안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 다음 그러면 그거는 깔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 A, B, C에다가 아무거나 다 때려 넣는다고 얘가 과연 원이 될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예를 들어 이렇게 만약 일반형으로 식이 주어져 있어 라고 했을 때 중심하고 반지름을 구해봐 라고 하면 표준형으로 바꿔서 구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럼 표준형으로 바꾸는 작업은 x랑 y를 둘 다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은 이항하고 이렇게 유지를 한 상태에서 완전 제곱이 되려면 여기 1 들어가야 되고 여기 4 들어가야 돼서 여기에다가 5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식을 적어보면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y 플러스 2의 제곱은 6이 되는 거죠. 그럼 중심이 몇 컴마 몇이야 라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1 컴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찬영아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이요. 루트 6이죠. 그냥 6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랬을 때 이게 그러면 A, B, C에다가 아무 숫자나 다 때려 넣어도 다 원이 되느냐?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에는 어떤 것 같아? 약간 수업의 흐름상 아닐 것 같아? 그럼 왜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왜 안 될까요? 반지름 제곱이 없어져요. 오케이. 여기에서 봤을 때 뭐 얘네야 x의 완전 제곱이고 y의 완전 제곱이니까 별로 상관이 없는데 우변은 절대적으로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반지름이 0만 돼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반지름이 0인 원이라니. 절대적으로 양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조건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를 내가 플러스 7 정도라고 적어줬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7이 됐었던 거죠. 맞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됐었던 거지. 이런 말이 안 되잖아. 반지름이 루트 2i인 거죠. i는 실수가 아닐 뿐더러 뭐 길이를 표현할 수는 없겠지. 그래서 일반형으로 주어진다라고 해서 다 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됐고 이게 저 개념을 안다라는 게 표준형은 저렇게 해, 일반형은 저렇게 해 까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점이 몇 개가 주어지면 원방을 구할 수 있을까? 일반형으로 주어진다라고 해서 다 원이 되는 걸까? 그러면 또 살짝 되게 간단한 거지만 기본형에서는 한 점만 주어져도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미지수가 하나니까. 그 다음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배웠을 개념인 건데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해보고 그걸 이해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좌표 평면에는 축이 몇 개가 존재를 해요? x축 하나 있고 y축 하나 있지.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내가 이렇게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이런 원의 방정식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원이 x축에 접한다라고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그림상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동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여기가 A인 거고 여기가 A, B가 되는 거지. 그러면 중심의 좌표하고 반지름하고 어떤 관계가 생기겠어? 어떤 관계가 생길까요? 성민이 어떤 관계가 생길까? Y좌표. 너 성민이? 성민이 어떤 관계가 생길까? 지금 이 원의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의 길이하고 동일해지는 거죠. 오케이? 맞아요? 그래서 X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반지름하고 Y좌표가 관련이 있게 되는 건데, 여기가 숫자로 주어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문자로 주어졌으면 X축에 접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이렇게만 접하는 것 말고도 이렇게 접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 Y좌표가 여전히 지금 이 식인 거니까 B겠지. 그럼 B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인 상황이죠.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음수일 수가 있나? 안 되죠. 그래서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과 반지름이 같아지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로 이번에 Y축에 접한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식의 대칭성으로 봤을 때 X좌표의 절대값과 같아지겠죠. 네. 오케이? 그림상으로 봐도 뭐 당연한 얘기가 될 텐데, 여기 이렇게 놓으면 A 이 길이가 반지름이고 A랑 똑같을 거고, 혹 이쪽에 그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A의 절대값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반지름의 길이하고 X좌표의 절대값과 Y좌표의 절대값까지 다 같아 버리는 거야. 그림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는 얘기인 거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도록. 오케이? 그러면 X좌표, Y좌표라고 했을 때 여기가 X좌표의 길이가 되고 여기가 Y좌표의 길이가 될 건데, 그러면 여기 Y좌표의 절대값이고 X좌표의 절대값이죠. 그래서 그 세 개가 다 같아지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 부분에서 문제 중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가 이걸로 보는 포인트도 있는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중심이 Y는 X 위에 있거나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라는 조건을 써야 될 때도 많아. 그러니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반드시 X좌표하고 Y좌표의 절대값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 말은 Y는 X 위에 있으면서 둘이 완전히 같거나, 혹은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으면서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르거나. 되시겠어요 이거? 자,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됐다 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엔 원이 있는데 여전히 중심의 좌표가 A, B이고 반지름이 R인 녀석이야. 자, 얘가 Y는 2라는 직선하고 접한대. 그럼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누구랑 누구랑 뭐랑의 관계가 있는 걸까요? 저 원이 Y는 2라는 직선이랑 접할 거래. 무슨 관계가 어떻게 있을까? 파악해보기 위해서 일단 그림을 살짝 그려봐야겠지. Y는 2라는 걸 뭐 한 이쯤이라고 해봅시다. 이쯤이라고. 반지름이 라는 거. 이거 반지름이 반지름이 2라는 거다.
라고 생각하신다. X 좌표 Y 그 중심의 Y 좌표가 음. E 플러스 R이나 E 마이너스 R. 오케이, 그거 조금만 더 가다듬어 봐. 2 플러스 R이는 2 플러스 R이나 2 마이너스 R. 조금만 더 가다듬어 봐. 이뿔만 그래, E 플러스 조금만 더 가다듬어 봐. 여기서 어떻게 뜯어가? 자, 봐봐라.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크게 나누면 두 가지죠. 위에서 접할 수도 있고 아래에서 접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쨌든 하얀색 이 녀석의 y좌표도 지금 b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 녀석의 y좌표도 b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서는 지금 이게 반지름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게 반지름이지. 오케이? 그러면 B-2가 반지름일 수도 있겠죠. B-2가 반지름. 이해되고 있어, 성현아? 얘는 E-B가 반지름일 수도 있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반지름이 절대값 B-2랑 같은 거네. 오케이? 그러면 이 중에 X축에 접한다라는 건 어떤 특수한 상황이었냐면 y는 0이라는 직선에 접하기 때문에 얘가 B-0이었던 상황인 거야. 오케이? 그럼 y는 t라는 직선에 접하는 원이다 라고 하면 반지름은 y좌표에서 t를 뺀 거의 절대값이랑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되시겠어요? 오케이? 이게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한 걸 가지고 우리 78페이지에 유형일, 유제일, 유형이, 유제일 다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너는 오늘 왜 재밌는 거 아니세요? 재밌는 거 줄 거야. 근데 그 전에 검증을 좀 해야지. 뒤로 넘겨봐. 너 졸라 구닥다리 같은 방식으로 꾸역꾸역 문제 푸는 게 너무 있어. 2번, 그게 또 맛인데 5번. 전통을 중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전통이 아니야. 8번, 9번, 11, 12. 좀 현대적으로 문제를 풀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진짜. 지금 수업 촬영 중이니까 비속어가 섞이게 하지 마자. 아 진짜 잘못한 게 없었네요. 여러분들 프리노트 해봅시다. 우리 다시 또 숙제가 나가야 되니까요. 프리노트 해봅시다. 네, 너도요. 어차피 근데 이거 바꿔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좀 진짜. 아니 이것도 도현아 오늘 놀래? 애들도 어차피 좀 노는데 너도 오늘 좀 놀래? 아니 근데 진짜 너또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해야 되냐고요. 찬이가 반 적었어?
풀어봤어? 아니야, 얘. 화면이 다 풀렸어. 얘는 뭐였어? 아까 얘는 풀렸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 하나를 꾸준히 풀어줘요. 찬영아, 유형일부터 좀 같이 봅시다 그냥. 여기는 풀렸어요. 그래 그럼 1번 보자. 유제일. 유제일을 보면 중심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래. 그러면서 이 원이 x축에 접할 거래. 중심이 이 위에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면서 반지름이 3인 거거든. 그러면 얘는 지금 크기와 모양은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이 중심에 따라 이렇게 이동하는 녀석인 거죠. 맞아? 그러면 자, 중심이 여기 위에 있고 반지름이 r이면서 x축과 접하는 원은 몇 개가 생길까? 두 개가 생길 게 보이세요? 위에서 하나가 접하겠고 아래에서 하나가 접하겠지. 이렇게 기하적으로 먼저 각을 보고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고 나서 자, 거기서 나오는 성질들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중심이 여기 있다라고 하니까 내가 중심의 좌표를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거지.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x축에 접한다라니까 x축에 접할 거야. 반지름이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하고 같은 거지.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 또는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개가 나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기하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은 수식적으로 확인을 했을 때도 동일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 넣어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하고 반지름 3 2,3하고 반지름 3이니까 얘로 치면 x 플러스 4에다가 제곱에다가 y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9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얘도 구하면 뭐 구해지겠지. 찬영아 유형 2도 같이 봐버리자.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세 점이 주어지면 네.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반형으로 놓고 대입해가지고 A, B, C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럼 넣어보면 일단 0,0이니까 C가 0이라는 거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1,0 하면 AB의 광식 하나 나오고 2,1하면 또 광식 하나 나오겠지. 넘어갈게. 숙제를 한번 풀어봐. 그 다음에 유제 2번 가볼게요. 2번에 보니까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의 x가 있고 더하기 4y는 0이 있어요. 이 녀석의 중심의 좌표가 3,b래. 반지름의 길이가 r이래. 뭐 a하고 b하고 r의 값을 다 구해보래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중심의 좌표를 가지고 a랑 b는 빠르게 찾을 수가 있거든. 왜냐면 중심의 좌표만 찾아주면 뭐라고 했냐면 이거 컴마 이거가 된다라고 했어. 그럼 얘가 3이다. 그리고 얘가 b다라고 하면 a의 값하고 b의 값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b의 값 구해주면 마이너스 2고 a의 값 구해주면 마이너스 6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선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 x를 완전 제곱 만들어주려면 9 필요하죠. y를 완전 제곱 만들어주려면 4 필요하지. 그럼 여기에 총 13이 간 거죠. 근데 표준형으로 진짜 묶어줄 필요는 없지. 반지름만 구하면 되잖아. 루트 13이죠. 오케이? 되겠지. 성윤아 다 풀렸어? 채점 한번 해줄게. 아 이거 채점했어. 오케이. 다 했고 10분 쉬었다 합시다 여러분. 도현아 잘 풀려?